국어가 왜 이래? 2등급? 문과가 국어에서 틀리면 말이 안 되지. 이런 실수는 용납 못해. 전교 3등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빠한테 잘했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칭찬? 칭찬은 자만을 낳아. 너는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해. 왜냐면 네가 실수하면 그건 곧 내가 못 가르친 걸로 보이니까. 너는 내가 실패한 인생의 증표가 아니야. 너는 내가 이뤄낸 성과의 증표여야 해. 당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 당신도 아버님한테 그런 말 듣고 자랐으면서 왜 민지한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난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냉정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 민재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세상이 그렇게 다정하지 않다는 걸.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했지만 나는 효자 노릇은 했어.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인데 왜 자꾸 마음이 아플까? 네가 쓴 이 논문 왜 내 이름을 빼놓았느냐? 스승님께서는 단 한 자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글은 제 피와 땀입니다. 제가 밤새워 썼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올리지 않다니 내가 나를 뛰어넘겠다는 거냐? 유교의 나라에서 그런 무례가 어디 있느냐? 스승님, 그것은 제 10년의 공부입니다. 어찌?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번 생의 과거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네가 나를 만나면 그때도 너는 내가 정한 길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생에 스승님과 꼭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스승님의 위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에게 했던 것처럼 스승님께서도 그 억울함을 똑똑히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정우 씨, 간에 열이 너무 심하네요. 속으로 삭히는 게 많으신가 봐요. 혹시 아드님 문제 때문에 속 끓이시죠? 제가 아들에게 너무 엄격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엄격함이 아니라 그 엄격함 뒤에 숨은 억울함이에요. 환자분의 에너지를 보니 전생에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당한 기운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환자분의 아드님 에너지는 그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아드님은 죄책감과 가침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동양의학에서는 업을 단순한 벌이 아닌 관계의 거울로 봅니다. 정호 씨는 전생에 당했던 그 억울함을 지금 아들에게 투사하고 계십니다. 정호 씨가 아들에게 하는 냉정함은 사실은 전생에 자신을 배신한 그 스승에 대한 복수입니다. 아들은 그 복수를 고스란히 맞으며 전생에 자신이 제자에게 행했던 가혹함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보통은 자신이 상처받은 만큼 아이를 더 사랑하려 하죠. 그런데 정호 씨는 왜 더 독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당신이 아들에게서 전생의 그 스승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생은 조선시대 서당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제자를 질투하여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내 성적표를 보고 너는 완벽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가 미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 아버지를 보면 내가 전생에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치 내가 이 모든 냉정함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두렵지만 동시에 내가 아버지에게 미안해. 도대체 왜? 민재야, 나랑 산책하자.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너무 엄격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어릴 적 네 할아버지한테 평생 잘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 그게 너무 억울했고 서러웠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를 보면 그때 그 억울함이 다시 살아나. 마치 네가 그 옛날 나를 억울하게 했던 누군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저도 아빠를 보면 이상해요. 아빠가 저를 혼내실 때마다 마치 제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아빠를 미워해야 하는데 왠지 모를 죄책감이 먼저 들어요. 그렇구나. 나는 너에게 복수하고 있었어. 내가 전생에 당했던 그 배신을 너에게 되갚으며 내 상처를 대리만족시키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내 글을 찢은 것은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넘어설까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 비로소 알겠다. 이 죄책감은 내가 직접 느껴야 할 업이다. 다음 생에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닌 네 아래에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 너의 억울함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부디 내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스승님, 이제 와서 용서를 빌다니요? 저는 평생 스승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제가 스승님의 위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게 진짜 가르침이니까. 민재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전생에 너에게 배신당한 제자였어.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너에게 똑같은 냉정함을 돌려주고 있었어. 그것이 나의 카르마 정화였어. 저도 알아요, 아빠. 저는 전생에 그 스승이었어요. 아빠의 논문을 찌고 아빠의 꿈을 짓밟은 그 사람이요. 제가 아빠에게 혼나고 억눌릴 때마다 마치 제가 아빠에게 준 벌을 다시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저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니야, 너는 내게 잘못한 게 없어. 그건 전생의 일이고 나는 그 내면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이었어. 나는 네가 내게 사과하기를 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억울함을 내려놓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저는 아빠에게 효도해야 하나요? 그게 업을 푸는 건가요? 아니, 내가 너에게 효도를 강요하면 그것은 또 다른 가해가 될 뿐이야. 업이 풀리는 건 네가 억지로 나를 섬길 때가 아니야.
네가 전생의 내 아픔을 이해하고 이번 생에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냉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단다.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제가 전생에 아빠에게 잘못했다는 카르마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게 행복해요. 앞으로는 제가 아빠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할게요. 아빠, 됐어요. 국문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잘했다, 민재야. 네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내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말을 이제야 해주네. 오늘 나는 아들에게 잘했다고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보니 내 가슴 속에서 뭔가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전생에 당했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내 아들에게 복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나를 용서했고 나도 아들을 용서했다. 업은 벌이 아니다. 업은 내가 전생에 이해하지 못했던 상대의 입장을 이 생에서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인연일 뿐이다. 나는 전생의 억울한 제자였기에 이 생에서 가혹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둔다. 이제 나는 복수자가 아닌 진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겠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